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재헌절 날은 국회 정문 앞에서 경향각지에서 모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장기표 대표와 동양대학 총장을 지낸 최성해 총장 등이 공동대표가 되어 있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가 주관한 것이고, 저도 거기 고문인가 자격으로 가서 제 소견을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폐지를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걸 운동으로 전개하게끔 된 것은, 그 결정적 계기가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 1일 계양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을 획득한 이후에 이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그러면 우리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헌법 조문에는 특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서 직무상 발언한 발언의 내용과 표결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면책 특권입니다. 이건 폐지하다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이, 이게 정치 탄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일반 시민단체,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은 좀 예를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든지 하면, 비난한 내용이 발언에 있고 하면 그 개딸들이 면책 특권이 없으면 바로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의 정치 문화 수준으로는 유지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체포 특권인데, 그러니까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특권이란 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책 특권은 외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가 열렸을 때,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 열렸을 때는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권이라고 말을 쓰게 된 것은, 특히 면책 특권보다도 불체포 특권을 특권이라고 쓰게 된 것은, 이게 일반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구속감인데 회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체포를 면하는 일이 계속돼 왔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이후 당대표가 되고 이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데서 이 특권 문제가 촉발이 된 것입니다. 절대 특권일 수가 없지요. 근데 특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 우리 당은 포기한다. 그렇게 강경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헌법상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 해당 국회의원이 나는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한다 이래버리면 그만입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는 공약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막상 자기에게 이제 영장 청구가 들어왔어. 이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내가 그때 공약한 것은 정치 탄압이 아닌 경우를 얘기한 것이다. 이번 경우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갖고 나를 적대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여기에 응하지 않도록 부결시켜달라, 체포동의안을. 그리고 부결됐지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부결됐지요. 그리고 이성만,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돈봉투 사건 또 부결됐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때문에
요 짧은 기간에 이거 특권, 이거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조금 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쇄신위원회인가 혁신위원회인가 만들어놨죠. 뭐 김은경인가 하는 무슨 교수 출신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달 전에 만들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쇄신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이재명만 제거해버리면 쇄신이 되는 건데 저절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만들어 한다는 일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우리 민주당은.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이걸 결의를 해달라. 한 달 전에 그랬더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아니다, 반대한다. 불체포 특권이 유지돼야 된다. 이래 흐지부지 됐다가 어저께 어떤 결의를 했는가 하니까 여론이 나쁘니까 정당하지 않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뭐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 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기자가 물은 것 같아. 정당한지 안 한지 누구 판단이냐? 그 여론이 판단한다. 이런 얘기거든. 여론은 이미 판단돼 있잖아요. 정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 몫이야. 그 일단 검찰이 뭐 글쎄 정치적 목적이 됐건 이재명 말대로 뭐 이게 탄압의 목적이 됐건 영장이 청구됐다. 그것이 정당한가 안 한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가 정략적으로 가로막아갖고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 정치에 말이죠. 매일 짜증나는 뉴스만 이렇게 나옵니다. 저 개인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뉴스 시간에 뉴스를 이제 챙겨보는데 소리는 죽이고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그 제목의 자막만 대개 보고 좀 특별히 기억해야 되겠다 싶을 때만 소리를 이렇게 내고 그럼 되게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으니 또 동시에 보기 싫은 얼굴이 나타나면 또 돌려버립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누군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웃기는 게 이게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갖고 우리를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가 있어서 확 웃기는 게 아니라 실소야, 실소. 허허, 이거 참. 얘들이 이게 무슨 장난이야? 허허, 참. 이를 헛웃음을 웃게 하는 일이 이게 빈발하고 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데서 이제 시민단체, 국민운동본부까지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외에 그러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 하고 이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놀랐을 거예요. 국회의원을 한 저도 지금의 이 21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국가의 예산 등으로 지급되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이 지경까지 왔구나.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이제 국회의원 세비 이를테면 월급 명목으로 한 1,500만 원인가 매월 지급이 된다. 이런 것만 되게 알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명절 떡값으로 828만 원. 그 다음에 출장비 보조금으로 출장비 국내외 뭐 출장 간다. 그걸 그냥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써내지 않고 그냥 덩치로 어디를 가건 말건 출장비 이걸 써라 하고 주는 게 1,141만 원.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낼 때 그 돈 들어가잖아요. 이게 700만 원. 그 외에도 뭐가 많아요. 뭐 통신비, 이게 일반 전화비, 그 전부 다 공짜고 지금 이원회관 지하에 사우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가. 아주 화려한 사우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동해 안에 가면 그 휴양시설도 있대요. 또 거기 휴양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지금 이 새로 지어진 이원회관에 제가 한 2번 가봤더니 미국 상원의원의 사무실만큼 커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이용 그 면적을 월 사용료로 돈으로 환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 1인당 4년 동안에 약 50억이 들어간다. 50억. 그 300명 국회의원이 4년 동안에 1조 5천억을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됐다. 그거 외에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다. 선거 있을 때는 이게 3억으로 증가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재선 3선에 다시 성공하면 그동안에 지급했던 법정 선거 비용 그거 되돌려 받는다. 그러니까 선거 때 정치 후원금이 3억을 받고 또 이 선거 비용으로 쓴 것을 당선되면 되돌려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꽉 먹고 알 먹고 이러다 보니까 4년 동안에 한 50억을 쓰게 된다. 박찬종이 너는 그러면 혜택을 받은 일이 없느냐? 혜택 받았지요. 근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 수준에 비하면 이게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거지 수준의 혜택을 받았어. 9대 국회의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태평로 의사당에 의원회관도 없고 비서보좌관도 없었어요. 비서보좌관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그게 지금 현재 서울시 의회 건물로 쓰고 있는 그 자리인데 그 길 건너편에 3층, 4층 빌딩에 세를 얻어가지고 법사위원회는 이 빌딩에 있고 외무위원회는 저 빌딩에 있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또 다른 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가려고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일람표 준 걸 호주머니 넣어가야 돼. 무슨 위원회는 어디 박혀 있다 하는 거. 이거 비서보좌관도 없어. 그 달랑 그러니까 뭐 다방 근처에서 만나갖고 뭐 쑥덕거리고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다 9대 국회 말에 이 여의도에 왔어요. 건물에만 들어갔지 위원회관 없었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하나에서 둘이 되는 순간인가 그랬어요. 위원회관 없었어요. 그 국회 정문 앞에 라이프 주택에서 지은 5층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가 한 10몇 개 동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여야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게 이제 구식으로 여의도에는 다방도 없고 이런데 위원회관을 전상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면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이거 매수해갖고 이걸 국회의원 회관으로 쓰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이 마련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5층짜리에 나이 순서대로 젊은 국회의원 전부 5층에 배정되다 보니까 제가 5층에 배정이 됐어요. 저도 젊긴 하지만은 본회의장에서 일 보고 걸어와가지고 그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기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핸드폰 시대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야 미스 박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창문 내다보고 쫓아 내려와요. 그 전화 온 데 없느냐 뭐 없냐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13대 국회가 될 무렵에 이제 위원회관 자리에 위원회관이 생겼고 보좌관 수가 4명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그 뒤에 제가 14대 국회 떠나고 난 다음에 위원회관 새로 지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층에 사우나 시설까지 두게 되고 그 사이에 위원 보좌관이 7명으로 늘어났다. 제가 50억이 들어간다는 그 돈에는 보좌관에 지급되는 것까지 다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 유지비를 직접비, 간접비 합해가 50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의 지원이 있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이제 정몽준 의원 같은 이제 재벌 출신도 있고 부자도 많고 뭐 개인 기업에서 탄탄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뭐 그냥 교수를 했다라든지 정당 활동을 했다라든지 뭐 변호사 활동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돼갖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게 연간 12억 5천 정도의 이 혜택을 받으니까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16대 국회 이후에 이와 같이 이제 혜택이 늘어났는데
이 통장에 입금된 이런 여러 비용들을 이렇게 받아들고 처음 국회의원이 된 그 어떤 의원의 부인이 이 통장을 읽고 놀라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대었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많으냐고. 이렇게 많으냐고. 근데 국회의원이 뭐 제가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받는 거 외에 혜택이 없나요? 밥 살 사람 줄 서 있지요. 또 대신에 밥을 사야 할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사주고 얻어먹고 그래도 남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4년 동안에 글쎄 뭐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런데 자 이런 특권을 없애야 되겠다. 예산도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이고 사무실 규모도 줄이고 사우나도 없애고 이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 보고 이 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7일 그 시민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결론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현역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특권 내려놔라고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 문제는 공천이다. 공천. 이게 국회의원들이 처음 당선돼 가지고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 이게 국회의원 다음에 되는 방법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은 누가 행사하느냐?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대북 송금 사건의 그 중심 인물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토로 했어요. 그 뭐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지금 있게 됐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상태로 그냥 불구속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공천권 행사할 테니까 이재명 쪽에 줄을 서야 될 것이고 또 교체됐다 하더라도 뭐 비상대책위원회 새로 된 대표 쪽으로 줄을 서야 공천이 되고 국민의힘 당도 실세가 어디냐? 용산에 실세가 있느냐? 윤핵관이 누구냐? 새로운 윤핵관이 누구냐? 이 줄 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계속 해야 이 특권이 유지되지. 그러니까 이걸 포기케 하기 위해서는 이 공천권을 국민인 우리가 환수해야 돼요. 환수. 이해하시겠습니까? 환수. 제가 왜 환수란 말을 쓰느냐? 왜? 헌법에 제1기관이 국민인 우리입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인 1차 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권리를 행사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저거 마음대로 이런 특권을 노리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 그 걔들 보고 특권 내려놔라. 안 내려놓지요. 그게. 방맹이를 들고 그냥 국회를 부시고 들어가겠다. 이러면 모르지만은 제가 그날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7월 17일 그 집회에서. 이거 구름처럼 모여갖고 이 국회를 습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화적으로.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주인인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주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 곳에 큰 이게 강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유권자 4천만 명이 모여 여기서 결의를 해가 우리 말 들어라. 공천권 우리에게 돌려라. 이러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전부 흩어져 일상생활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좀 모여서 그런 운동단체가 소리 지른다고 특권 내려놓습니까? 이게 국민혁명하는 길밖에 없어요. 국민혁명.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대로도 하긴 소리는 계속 질러야 되겠다.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